한 소년이 차에서 내립니다. 소년의 이름은 까를로스. 커다란 불발탄이 박혀있는 이곳은 전쟁 고아들을 돌봐주는 고아원입니다. 까를로스를 데려온 아얄라는 파시스트에 대항해 공화파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곳의 원장인 까르멘은 그들의 자금을 보관하며 남몰래 공화파를 지원하고 있죠. 키가 큰 소년의 이름은 하이메. 그는 이곳 아이들의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하이메의 말대로 아얄라는 까를로스를 두고 떠나버립니다. 영화는 1939년 스페인 내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시절 이런 일은 흔한 일이었죠. 까를로스를 위로하는 백발의 노인 까사레스는 의사입니다. 이곳에서 원장인 까르멘을 도와 아이들을 돌보고 있죠. 까를로스는 12번 침대를 쓰게 됩니다. 이 침대는 오래전 실종된 산티라는 아이가 쓰던 침대입니다. 이 잘생긴 청년의 이름은 하킨토. 하킨토는 오래전부터 원장이 숨겨놓은 황금을 노리고 있죠. 그날 밤 까를로스는 어딘가 음산한 기운을 느낍니다. 사람의 그림자가 보이고 건드리지도 않은 물병이 쓰러집니다. 그 소리에 아이들이 깨어나고 하이메는 까를로스에게 물을 떠오라고 시킵니다. 하지만 까를로스는 하이메를 도발하고 결국 둘이 같이 물을 가지러 갑니다. 하이메가 물을 뜨고 다음은 까를로스 차례인데 갑자기 만지지도 않은 물건이 떨어집니다. 소리를 듣고 부엌으로 오는 하킨토. 다행히 하킨토는 까를로스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여 그곳에 숨겨진 원장의 금고를 열어보려 하지만 실패하고 말죠. 까를로스는 지하에서 뭔가 음산한 기운을 느끼고 지하로 내려가 봅니다. 지하를 살펴보던 까를로스 앞에 한 소년 유령이 나타납니다. 유령은 까를로스에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라는 알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아이들의 짓궂은 장난으로 하킨토에게 들키고 마는 까를로스. 그 후로도 아이들의 괴롭힘은 계속되는데 어느 날 하이메와 또다시 시비가 붙고 까를로스의 공격에 하이메가 물에 빠집니다. 까를로스는 물에 빠진 하이메를 구해내고 아이들을 위협하는 하킨토에게도 당당하게 대처하며 아이들의 인정을 받게 되죠. 여기서 잠깐 짤막한 정리. 영화의 제목인 악마의 등뼈는 모체의 죽음으로 사산된 태아로 담근 술을 말합니다. 도시의 사람들은 이 술이 만병통치약이라고 믿고 있죠. 의사인 까사레스는 이 술을 팔아 고아원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1939년 스페인 내전에 파시스트의 대공세가 막바지에 이른 시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레르모 델 토로 감독의 대표작인 파네미로와 마찬가지로 파시스트 지배하에 순수한 어린아이들의 저항과 탈출을 그리고 있는 영화죠. 이 영화에서 직접적으로 전쟁 장면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길레르모 감독은 앞으로 전개될 하킨토와 아이들의 대립을 통해 스페인 내전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하킨토와 까르멘은 육체적 관계를 가진 사이입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지만
단순히 서로의 유격을 채우고 있죠. 전쟁 속에 힘들고 외로운 것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한편 다른 아이들도 유령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유령은 산티가 실종된 날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고 카를로스는 지하의 유령이 산티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합니다. 어느 날 콘치타와 까사레스는 술을 팔러 마을로 향하게 됩니다. 콘치타를 짝사랑하던 하이메는 콘치타에게 골동품 반지를 선물합니다. 하차는 골동품일지 모르지만 콘치타는 크게 기뻐하는군요. ¿Qué pasa? Brigadistas. 그런데 그날 밤 까사레스는 고아원과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아얄라가 붙잡히는 것을 목격합니다. 영화의 초반에 카를로스를 데려온 남자입니다. 고아원에 돌아온 까사레스는 아얄라가 고아원에 대해 폭로할 것을 두려워하여 까르멘에게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까르멘은 아이들을 데리고 떠날 준비를 하는데 하킨토가 나타나 까르멘에게 금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합니다. Márchese de aquí. O le mato. A ver si esta le funciona. El que se la tiene que follar soy yo. 하지만 원장의 지팡이 짬밥도 무시 못하죠. 한 대 후려맞은 하킨토는 고아원에서 쫓겨납니다. 서둘러 떠날 준비를 하는 아이들. 그런데 차에서 기름이 새고 있고 앙심을 품은 하킨토가 돌아와 부엌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콘치타가 총을 들고 말려보려 하지만 하키토는 결국 불을 붙이고 말고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 사고로 수많은 아이들이 죽고 원장 까르멘도 눈을 감습니다. 까르멘을 사랑하던 까사레스는 깊은 슬픔에 빠지죠. 콘치타는 마을에 도움을 구하기 위해 홀로 도시까지 걸어가기로 하고 그날 밤 하이메는 산티에 관한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폭탄이 떨어지던 날 하이메와 산티는 지하에서 달팽이를 줍고 있었는데 우연히 산티가 금고를 열려고 하는 하킨토를 보게 됩니다. 하킨토는 입막음을 위해 산티를 몰아넣다가 우발적으로 산티를 죽이고 말죠. 그리고 산티를 줄에 묶어 우물 속에 수장시킵니다. 하이메는 그 모든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하킨토가 무서워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고 있었죠. 한편 마을로 향하던 콘치타는 하킨토와 만나게 되고 그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금을 얻기 위해 고아원으로 돌아온 하킨토와 일당들. 폭발로 큰 부상을 입은 까사레스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하킨토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부상이 너무 컸던 탓인지 그대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이제 아이들은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까사레스가 죽자
하킨토와 일당들은 아이들을 제압하고 금고를 찾기 시작합니다. ¡Vamos! ¡Aquí hay algo! ¡Cero! Cojonudo. No hemos hecho el viaje en balde. 하이메에게 무언가 건네는 하킨토. 하이메가 콘치타에게 준 반지네요. 하킨토는 아이들을 방에 가둡니다. Hay que salir de aquí. Uno de nosotros tiene que salir por la ventana. Santi está 콘치타의 죽음을 알게 된 하이메는 이제 하킨토와 맞서 싸울 결심을 하고 se va a acabar todo esto. 아이들은 하킨토에 대항할 무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방을 탈출하기 위해 가장 작은 아이를 창문으로 내보내지만 그만 발을 잘못 디뎌 발목을 다치고 맙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문을 열어줍니다. 갈베는 죽은 까사레스 선생님이 열어줬다고 말하네요. Y tus grandes ideas. 하킨토는 금고를 여는데 성공하지만 Una mierda. 그곳에 황금은 없었습니다. Mañana temprano nos vamos de aquí. Vamos a probar el coche. Todos prisa. 다음날 아침 하킨토는 마침내 금을 찾아냅니다. 하지만 하킨토의 일행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하킨토를 버리고 떠나버리죠. Para mí todo. 하킨토가 금을 챙기고 고아원을 떠나려는 순간 아이들은 하킨토를 도발하여 지하로 유인합니다. 총을 가진 하킨토. 하지만 죽창, 아니 다굴에는 장사 없죠. 아이들은 힘을 합쳐 하킨토를 제압하고 그를 산티에게 보내줍니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살아남은 아이들. 아이들은 이제 스스로 살 길을 찾아 고아원을 떠납니다. Como un insecto 그리고 atrapado en ámbar. 까사레스의 영혼이 새 출발을 하는 아이들을 지켜보며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이 영화는 파네미로, 쉐이프 오브 워터 등을 만든 거장 길레르모 델 토로 감독의 작품으로 파네미로의 예고편격인 작품입니다. 두 영화 모두 스페인 내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순수한 아이들의 저항과 탈출에 관하여 그리고 있는 스페인 영화입니다. 그러나 오피리아의 상상이 환타지적인 스토리로 진행되는 파네미로에 비해 악마의 등뼈는 파시스트를 상징하는 하킨토에 맞서 싸우고 먼 길을 떠난다는 이야기로 파네미로보다 좀 더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악마의 등뼈라는 술은 앞서 설명했듯이 죽은 태아를 담궈 만든 술입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술이 건강과 정력에 좋다는 이유로 도시의 어른들에게 유행하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유령보다 어른들이 더 무섭다는 것을 상징하며 상상보다도 현실이 더 끔찍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동시에 등뼈는 필요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영화의 영어 제목은 데빌스 백본인데 백본은 등뼈라는 뜻도 있지만 어느 단체의 재정적 자원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태아를 이용하여 술을 담그는 것은 도덕적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팔아야만 아이들을 먹여 살릴 자본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술은 고아원의 백본이기도 하며 하킨토를 죽이는 것에 대해 정당화를 하는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살해하고 피를 흘리게 되지만 하킨토라는 악을 처리해야만 올바른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악마의 등뼈는 길레르모 감독의 다른 작품들처럼 화려한 환타지를 기대한다면 다소 실망할 수도 있는 영화입니다. 하지만 파네미로 쉐이프 오브 워터에 비해 좀 더 현실적으로 담담하게 그려내려가는 영화로서
길레르모 감독의 다른 작품들을 재밌게 보았다면 꼭 한번 보시길 추천합니다.